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시장이 좀, 네, 비리비리하니까,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두들겨 맞는 거기 때문에, 너만 맞냐? 다 같이 맞는 거다. 나만 맞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들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추석 먼저 불러야 되겠죠? 네. 88TV 계신 분, 백조부자님, 이치카님, 씨앗부자님, 지선화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영란님, 어서오시고요. 랑스님, 황금밤나무님, 정한이님, 그리고 오뚜기님, 반갑습니다. 박규병님, 어서오세요. 네, 유영일님 오셨고요. 유도인님, 윤영호님, 반갑습니다. 크게 더 크게님, 안용숙님, 네, 안용숙이네요, 슉, 네. 이준기님, 어서오시고요. 착한 동네부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윤아님, 어서오시고요. 김성애님, 김만돌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김송홍님, 네, 조수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들 많이들 받으시고요. 자, 종목 진단 올려놓으신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이버 맞죠? 네, 우리 영란님, 네이버 맞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체 시스템즈, 네. 우리 88TV 이치카님 질문하신 거, 네. 그 다음에, 버추얼텍, 네. 버추얼텍 4번이 두산 퓨얼셀, 네. 그 다음에 5번이 서현 이화, 네. 일단 종목 먼저 던지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군요. 네. 네. 일단 종목부터 봐, 이씨. 종목 이름 먼저 던지고, 괜찮아, 좋아,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현대공업, 그 다음에요. 다날 현대건설. 네, 끝났다. 네, 다날 끝났어요. 네, 현대건설. 오늘 왜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바이오는 필요 없어? 뭐 저런 건 다 필요 없어. 만도는 계속 홀딩 하시라고 했죠? 네, 만도. 뭐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현대위아를 샀죠. 네,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 현대위아 샀어요.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급 타가지고 매수한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어떤 거 샀냐면 코위버. 예. 코위버 샀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떨어지는 바람에 네, 홀라당 빠졌죠.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또 오른 종목도 있어. 화신. 네. 화신 샀는데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났네. 이것도 네, 사자마자 수익이 4%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네, 다음 화천기계가 네, 오늘 그냥 폭삭 망하면서 네, 손실이 좀 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월급 날에는요, 네 종목을 샀어요. 코이버하고 화신, 그다음에 화천기계, 현대위아 이렇게 네 개를 샀는데 네, 사자마자 네, 사실 오늘 샀어야 되는데 오늘 이 졸갑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네, 명절 전날 후다닥 사느라고 미친 짓을 한 거지. 오늘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오늘 샀으면 그냥 싼 가격에 막 다 쥐어 담았을 텐데 괜찮아요. 네. 내가 또 비싼 가격에 사줘야지 또 내가 물려 있어야지 또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물려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썩치다 저 새끼 물렸구나. 나중에 다 수익으로 돌아간다. 네. 근데 오늘은 뭐 장이 워낙 뭐 더럽게 많이 빠져가지고요. 코스피 3%, 코스닥은 3%. 야, 사이좋게 3%씩 빠졌구나. 네. 근데 뭐 빠졌는데 그냥 뭐 특별히 걱정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으시죠? 걱정 많이 돼요?
빠지면 다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내 것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잖아.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에서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뭐 다른 재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오늘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도 네, 우한 폐렴에 총 정리해가지고 발생 원인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종목들까지 다 짚어드렸을 겁니다. 일단 악재라는 것을 대응하시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화신입니다. 화신. 악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일단 주식을 샀는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악재를 일단은 인정해야지. 악재가 나왔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악재라는 것이 말이에요.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힘이 세져 있는 상태인지 더 진행될 것인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폐렴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날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폐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내용들은 일단 경기 침체라든지 좀 부담감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뭐 폐렴이 창궐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폐렴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현지 상황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뭐 도로에서 차 운행 금지예요. 네, 차 운행 금지고 그 다음에 기차표 안 팔고요. 자동차 그 버스 표 안 팔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표 안 팔고요. 그 다음에 우한 지역 완전 봉쇄됐고요. 중국에서는 해외 단체 관광객의 해외여행 금지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때는 안 그랬어요. 메르스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퍼진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병이 확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막 일파만파 퍼지더라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공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뭐 공포심을 가지진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발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였단 말이에요. 입을 막고서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사람들 다 갈 사람들 다 보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31일이 돼가지고 이제 지난달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 달 초에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버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우한 폐렴이 발병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어 있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좀비 영화 이런 것도 좀 생각했어요. 막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막 전 세계로 퍼지고 막 그러니까 사실 감염자 한 사람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공항에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접촉되는 이것이 인체 간에 사람 간에 감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무지막지하지. 뭐 그냥 공항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 같이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같이 옆에 앉았던 사람들, 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내가 기침을 한번 했는데 그 반경 범위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들, 또 그 사람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게 확산이 확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감기라는 영화 있죠? 감기라는 영화 보시면은 아마 그런 무서움이 확 오실 거예요. 이게 전염병의 무서움이거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중국 안에서 그나마 발병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통제가 이제라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는 거지 전혀 상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악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악재 상황은 뭐 해소가 되는 국면까지는 더 이게 진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 2003년도에 사스 같은 경우처럼 이게 진정이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일단 눈치만 볼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인 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위협도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요. 일단 관광이 끊어지게 되고요. 막
돌아다니고 소비 같은 걸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금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재는 기회라고 했는데 지금 사볼까가 아니라 악재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악재가 힘이 세게 되면요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재의 힘빨이 떨어질 때, 감기도 그렇죠. 감기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증상만 애치애치 보이다가 그다음 어떻게 해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최고점에 이르를 때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것 같이 막 실신하잖아.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소주에 뭐 고춧가루 타가지고 마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냉수 마찰을 해야 된다니 그딴 소리 하게 되면 사람 죽어요.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할 때, 그죠? 이제는 고비는 지나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럴 때 뭔가 대응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빵 하고 터졌을 때는 악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 테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전략을 좀 짜드리게 되면 내려갈 때는 존버예요. 존버. 네, 존버. 제가 존버에 대해서 재밌는 사진 하나 구한 게 있는데 요 사진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존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자 카톡으로 보내서요. 존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요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아이고 어디 갔지? 괜찮아요. 네, 오늘 같은 날 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원래 주식이란 게 그럴 때 매수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보이세요? 네, 존버.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지금 떡에 곰팡이가 막 쓸었죠? 네, 이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존버 했더니 떡상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유머였어요. 네, 존버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뭐 비트코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말장난이죠.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그러면서 요 상한 떡을 보내주더라고. 이 썩을 놈 새끼가. 네. 아이고 웃기죠? 네.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 야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네. 더 보유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이럴 때는 존버입니다. 그래서 버티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테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 이야기 들으면서 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이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요, 네이버는 지금 사실은 추세와는 크게 관계없어요. 시장의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가는 일단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하향 포지션까지 왔어요. 지지선 때까지.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약간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뭐라고 그랬죠? 해소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조정의 국면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서든 아래로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격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격도 때문입니다. 이 이격도가 뭘 의미하냐면 이동평균선 강의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20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 30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익률이에요. 네, 수익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얼마 안 되겠지만 옛날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야, 팔아야 되겠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물린 사람들은 손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물론 버티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익을 깎아먹는 것처럼 무서운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장기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였고요. 세 번째 거는 일단 단기적 목표 가격에 또 진입을 했어요. 네, 매물대에 들어가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저항대에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추세는 좋은데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추세가 좋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저점 지지 라인이 여기 61선 근처네요. 17만 5천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깨지면 단기적으로나마 한번 출렁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 추세 흐름 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전략, 전망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 조정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목 진단은 이미 늦었어요. 끝났어요. 네, 다 찼습니다. 네. 장기 추세, 현재의 추세는 모두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이평선의 이격도 현 19만원 19만원 수준의 저항대 진입으로 인하여 주가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장은 보유 관점이지만 17만 5천 원이 이탈되면 단기적 변동을 통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7만원, 17만 5천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버텨보는 게 낫겠고요. 그것도 깨지게 되면 일단 요 이격을 다 끄집어 내리려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핑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핑계거리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즈로 가보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우상향 패턴에서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네, 어느 정도 고점을 잡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는 좋으나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데드크로스 발생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요 21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6,000원대 이상에서만 놀아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랄 게 뭐냐면 이게 6,900원이고 6,000원이 지지선이다 그러면 위쪽 라인 대비해서 변동성이 15%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1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갔죠. 6%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전부 다 그냥 변동성으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지선 만들었으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한 6,100원이나 6,000원이나 요 정도 나와주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너무 흥분해서 올라갔죠. 거래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뭔가 좋은 재료가 있었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뭔가 뉴스가 나온 게 있나요? 봅시다. 수주 공시 나와서 그런 거군요. 네, 수주가 나와서 그렇다. 요거는 일회성이죠. 그러면 주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수주가 바로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주는 이제 향후의 미래 실적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상단 지금 5,600원에서 6,000원 사이 구간이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요 정도 구간까지는 네,
그냥 매도 없이 그냥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동평균선, 지지선, 정배열 전환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격도가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졌지만 장기 이평선은 지금 차분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오버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꿔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지만 된다라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 나올 확률도 많지 않죠. 많이 들어오더라도 데드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홀딩이 맞습니다. 대신에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현 구간은 추세가 상승세로 진행 중이나 단기성 수주 공시로 단기성 공시로 인하여 주가가 급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단기 이평선만 이격도가 벌어졌으므로 단기선 공시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지선도 아직 지지선이 5,700원, 5,500원, 5,500원에서 5,700원 수준에 있고 5일과 글씨 되게 어렵네. 21선의 간격이 제법 넓으므로 당장 데드크로스와 같은 조정의 모습은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추세는 좋은 편이니 현 구간에서 오버한 부분의 가격적 조정만 잘 넘겨주면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관점이 유리한데 지지선과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의 변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고 신규 매수는 현 구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 정도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어떻게 안돼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5% 정도야 뭐 한번 개겨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면 이것은 각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일단 지지선은 정해져 있어요. 5,7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빠져도 버틸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버티시는 거고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단기 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종목 진단은 없어요. 지금 종목이 다 찼기 때문에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우리는 9종목밖에 진단이 안 됩니다. 버추얼텍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진단했었나요? 왜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을까? 여기가 단기적 저항선이네요. 그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 그래서 이 종목은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2,4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888원인데 상당히 높은 수익을 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런 식의 상승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바닥으로 친다라면 쌍바닥의 형태, 이동평균선은 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 종목은 일단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기업적인 부분을 내세우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기업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이번에 망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이번에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연도에는 하나, 둘, 네. 적자가 좀 감소하겠네요. 그죠? 적자가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의 모양새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요 판단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업황은 어때요? 당장 망하지 않으면 됐지 뭐. 뭔데 이게? 종이 목재. 종이 목재. 종이 목재가 지금 떠야 될 위치가 아닌데 이게 연말에 뜨는 기업인데요. 이번엔 안 떴네요. 그죠? 희한하네. 연말에 이런 종이 목재 이런 것들 이제 포장지나 뭐 이런 쪽 뭐 골판지 업체 그때 그게 어디였지? 그런 기업들은 좀 많이 뜨거든요. 자, 어쨌건 지금 뭐 업황적인 부분들은 뭐 그게 썩 내세울 만한 건 없고요. 추세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떡이라도 썰라고 나온 것인지 한번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쌍바닥에 상승 추세에 그 다음에 완벽한 추세 전환 꼬리를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1차 목표 여기, 2차 목표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지선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자리들은 괜찮네요. 홀딩 또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업황이나 실적은 별로이나 실적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세적인 부분이나 쌍바닥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과 이평선의 수렴을 통하여 주가가 추세를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리스크 대비하여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1차, 2차로 나뉘었을 때 제법 높아서, 네, 제법 높아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기대할 수익률이 제법 높아서 현 구간은 보유 관점이 좋고 신규 매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두산 퓨얼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네. 요거는 신규 상장이네요. 신규 상장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띄워놓고 뭐 했다고 그랬죠? 얘네들 다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어. 그렇다면 얘네들은 대부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거 다 그냥 빼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은 일단 한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이므로 분석은 사실 어렵습니다.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이려면 업황이나 기업과 연결된 재료가 매우 강하게 나와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 기업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장 이후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으므로 현 시점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좀 볼게요. 그 제법 나름 박스잖아요. 그래도 7,600원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7,600원이 이탈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쪽에서 그냥 홀딩 하시더라도요. 7,600원 깨지면 매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서현이화는 자동차 아니요? 그죠? 서현이화
얘도 이제 돌아설 때 되지 않았나? 예, 이미 돌아섰나요? 돌아설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꿈틀꿈틀 하긴 하는군요. 바닥 잡은 지 오래됐네요. 2018년도부터라서 이거가 자동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맞나? 아, 맞죠? 네, 자동차 맞죠? 기업이 왜 그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어? 계속? 근데 자동차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돌아설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이번 연도는 실적이 이 4분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나쁘진 않겠는데요. 네. 비슷하거나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4분기에 실적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업의 실적이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좋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더러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러운 바닥. 일단 주가가 저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지금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업황이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치가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게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삼각 형태의 수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삼각 수렴의 포인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점이 일정하게 나오고요. 위에 고점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요 꼭지점. 꼭지점이 돼야지 주가가 상승인지 하락인지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기어 내려온 상태에서 삼각수렴 만들고 나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는 한 요 정도 좀 와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요 남아있는 앞쪽 꼬다리가 필요하겠죠. 여기. 이거 아직 만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올라올 때 때려 먹는 거예요. 올라올 때 때려 먹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동평선이 정렬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이평선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몰려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까지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요 종목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적은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자동차 업황이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네, 실적은 전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당장 주가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모습이므로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보유 관점을 더 유지하시면 되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매수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늦게 사도 큰일 안 날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뭐 지금 사야 되겠습니다. 뭐 말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바닥이 되었다라고 확신이 될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네. 자, 자, 그다음 비아트론 보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보면 뭐 이렇다 할 만한 굴곡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굴곡의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 지금 역사가 짧잖아요. 201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10년도 안 된 기업이에요. 한 차례 이제 하락 이후에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저점 지지가 나왔다 하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얘는 작살입니다. 네. 근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일까요? 한번 볼게요. 띵띵띵띵띵. 실적이 이번 연도에 썩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도까지 괜찮았는데 이번 연도에 실적이 좋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땡겨 놓고요. 두 번째 OLED 쪽이고 PCB, 그 다음에 LCD 쪽이야. LCD는 안 돼요. 네, LCD는 안 되고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어쨌든 간에. 네.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체에 이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이제 지금 좀 애매한 상태예요.
있긴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팍 그 주력으로 그 하나의 업황이 반도체가 뜬다 그러면은 뭐 어떤 주력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력 분야에서 벗어나 있으면 업황이 좋아도 이쪽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좀 나오고는 있네요. 요거는 뭐 일단 회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보자 뭘 만드는지 한번. 그래서 조금 더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조금이라도 해줄 것인지 제품 소개를 보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봅시다. 그래. 장비네. 네. 장비 쪽은 괜찮아요. 장비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장비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이게 중국 쪽이네요. BOA, 그죠? 예. BOE.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몰라 하여튼 간에 이런 회사들한테 하고 있다. 중흥통신도 있네요. 네, 화웨이, 중흥통신, 레노버, 샤오미, 애플에도 있고요. 네. 그래요. 네, 이런 데다가 이 기업이 지금 장비 쪽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로서는 딱히 흠잡을 건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실적이 조금 애매하라는 거, 그 부분입니다. 자, 업황은 현재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라 크게 나쁜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며 개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작년이죠. 작년의 실적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나쁘게 나옴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형성된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 관점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지만 지지선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한 이 정도면 9,000원쯤 나오겠나요? 9,000원 딱 나오네요. 뭐 눈이 완전히 칼이구만. 9,000원이 이탈되면 비중의 축소라거나 축소 또는 매도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 자체가 이렇게 딱 9,000원이라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8,900원까지 가가지고 손절했더니 더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나빴다,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판단된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하향 추세입니다. 단기 이평선에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인데 돌아서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까지 같이 끌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일단 좀 억울해요. 이 내려온 부분은 좀 억울하죠. 왜? 시장 상황 때문에 내려온 거이기 때문에 이건 억울한 거라서 지금 당장 이런 모습에 반응할 필요는 없겠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가지고 뭐 신저가가 또 나온다거나 추세가 이렇게 더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은 돌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지지만 된다라면 종목은 횡보만 계속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9,000원대가 아니라 만원대 위로만 올라서게 되면 또 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9,000원대와 만원대는 큰 차이가 있어요. 호가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0원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 원대 넘어가면 단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만 원을 넘겨 주게 되면은 이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기업 가치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네,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공업. 네. 야, 요것도 단기에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왜 올랐을까? 이것도 지금 잘 보세요.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우상향 패턴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빼놓고 여기를 친다 하더라도 지금 쌍바닥, 여기서 친다고 치더라도 쌍바닥, 삼중바닥, 셰프라인 됐죠. 주가는 상승 추세.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종목은 뭐예요? 네, 추세선은 우상향이긴 한데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어디로 이렇게 애매하게 안 만들어지죠. 네, 이럴 때는요 다른 패턴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요 큰 산들을 좀 보고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종목은 애매한, 뭐 크게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애매한 시점에서의 그런 그 삼각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호재가 나왔는가 봐요. 호재가 나온 걸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저항인데 요 저항을 한꺼번에 뚫어버렸거든요. 여기가 큰 저항입니다. 이렇게 큰 저항인데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뚫었다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월 중반쯤에 나온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차? 이것도 자동차예요? 현대공업 자동차구나. 그래서 현대공업, 기아차, 부품주 테마,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한가가 나온 이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뉴스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될 텐데 그냥 자동차가 좋아서 올랐어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GV80 신차 효과네요. 신차 효과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신차 효과는 핸드폰과도 똑같아요. 네, 핸드폰과도 똑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5년간 이 뉴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5년간 얼마라고 그랬지? 어디 갔냐? 5년간 아까 봤는데 750억인가? 네,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GV80 아까 내가 한참 뒤를 봤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720억. 5년간 720억을 신규로 매출을 만들었다. 지금 이 기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내가 보기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 1,500억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이 기업이 지금 GV80으로 인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제네시스 라인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업황적인 부분도 긍정적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빵 하고 뛰었어요. 이게 지금 5년간 720억인데 지금 당장 이게 실적으로 다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요것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약 70% 가까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아니죠. 기업의 가치가 70% 가까이 상승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실적이 이게 단기간에 그냥 단박에 이만큼 잡혔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저평가 국면이 심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5년간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될 거죠. 지금은 너무 좋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흥분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크게 의미 없죠. 아래쪽 지지선은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4,000원 구간대 지지를 만들려고 뭐 아래쪽 가격 조정이든 횡보 조정이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에 지금 악재가 없는 상태잖아요. 악재가 없고 지금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기업 유볼도 괜찮은 상태죠.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 이후에 저점 잡아가는 모습. 뭐 얌전히 갔더라면은 괜찮았겠는데 지금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뭐 재료를 통해서
이런 매물대도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00원 위쪽 지지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홀딩을 보셔야지 맞는 전략입니다. 네. 현재 추세는 네, 하락에서 바닥권을 통과하는 시점이고요. GV80의 부품 조달을 통하여 향후 5년간 720억 원의 신규 매출을 확보했다. 이 기업의 전년도 매출은 1,500억 이므로 이번 신규 매출은 매우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을 기점으로 추세를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며 자동차 업황 등의 기대감으로 볼 때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에 너무 급등한 모양이 있으므로 4,000원 위쪽에서의 지지선 형성이 형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4,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3,500원까지 밀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게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정도까지 밀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횡보가 나오거나 소폭 조정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4,000원을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 이게 다나라고 뭐 이니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전자결제. 네.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나올 때마다 뭐 이니시스는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참 이게 뭐 대단히 엄청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 이제 다날이라는 물론 이런 거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뭐 삼성페이니 무슨 페이니 나왔고 뭐 카카오톡으로 막 그냥 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신용카드 물론 많이 쓰긴 씁니다. 근데 신용카드의 어떤 결제 패턴 자체가 무슨 페이로 다 바뀌어 버렸어. 저도 삼성페이를 쓰면서 삼성페이 안에 신용카드를 결제해 놨어요. 그다음에 신한카드 같은 데서도 지들이 이걸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데 신한 뭐 페이판인가 뭐 해가지고요 뭐 무슨 페이처럼 이제 간단하게 신용카드 자기 거 등록해 놓고요 이게 원터치 결제라고 해서 누르기만 하면 그냥 그게 결제창이 뜨고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점점점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에서 당연히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점점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도 하고 좀 저는 살짝 걱정이 좀 돼요. 네. 너무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 보시면, 네, 지금 뭐 2019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만큼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 이제 4분기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아직은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게 2017년도, 18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2019년도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일단 대언은 있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뭐 지금 보면 이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상품 결제, 가상 계좌 등등 여러 가지 통합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 1위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뭐 등등 나오고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연속성을 얼마만큼 보일 것이냐죠. 물론 지금 당장 꺾일 일은 없습니다. 네. 당장 뭔가 판이 뒤집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간편 결제라는 것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잠깐 들어요. 사실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10년 넘어오기 전에 요럴 때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봤어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요때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그 이데일리 TV에 나가가지고요. 요 기업을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뭐 그때 아실 거예요. 그때 부자 아빠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차우승 센터장하고 같이 나가서 뭐 승부였나 뭐 이렇게 수익률 대회 해가지고 제가 압도적 1등으로 그때가 뭐였냐면 KG 모빌리언스였던가 뭐 그랬을걸. 네. 찾아보면 있어. 그래갖고 그때 먹었던 게 이거였던 거 그랬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 시절에 그랬긴 이거는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기화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많이 성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좀 침체기, 정체기를 좀 겪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물론 전자결제는 여전히 커질 거라 생각해요.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분이 많이 커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업종이 이 상황이 계속 카드 결제라든지 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계좌이체를 이용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뭐 당장은 계속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자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얘네들도 방법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 뭐 다나리라는 이런 기업들 추천을 저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도 지금 현재 하향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업황이나 그 다음에 업황이 아니죠. 업종의 부분과 실적, 기업의 상황 등은 현재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향후 성장에 대한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추세도 현재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겹쳐지게 된다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된다면 매도를 일단 진행하여 리스크를 네, 축소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지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땡겨 밀려요. 그리고 계속 위에서 누르는 저항도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네,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가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뭐 일단 얘도 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이제 추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상승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 모양이 지금 이평선을 다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반등이 바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못 연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계속 흐르게 됐죠. 그러면 이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평선 각도를 보세요. 아래쪽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네, 단기 이평선조차도 아래쪽 진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하락 추세가 당분간은 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락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반등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요 위치죠. 요 위치 38,000원 구간에서의 뭐예요? 저점 지지인데 이 구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현재 추세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대북 관계가 해소가 돼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대북도 다 엿먹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38,000원
지지로 하는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현재 추세선들이 모두 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북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의 이슈가 다시 나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대북 이슈가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향 추세의 강도가 강하게 진행된다면 하락세를 계속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되니 38,000원 아래쪽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라가지 못해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두껍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나 당장은 못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횡보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더 만든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괴로울 거야. 네, 점쟁이처럼 말해줄게요. 이게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괴로워. 줄여야 해. 밤에 남편 빤스 있지? 그거 갖고 와.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만.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요건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대북 이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종목 시간 너무 잘 맞춰서 진행이 좀 됐고요. 오늘 지금 88TV 쪽 가시면은요, 우리 차우선 회사님이 또 우한 폐렴에 대한 그런 영향, 그 다음에 종목군들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 가셔서 또 많은 이야기 전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요일날 방송이 있어요. 목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제 유튜브 쪽에 지금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 녹화 방송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 방송 시청하셔야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 성투사 치시면 제가 나와요. 그냥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성투사를 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목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